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국정원이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제가 국정원 30년 근무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요. 요새 흔한 얘기로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국가정보원입니까? 이게 무슨 뭐 조폭 조직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가 되면 김기현이는 아예 사표 바로 잘라버려야 된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장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국정원을 사랑하는, 그리고 국정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외교관으로서는 100% 성공을 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하는 업무하고 국정원이 하는 업무의 성격은 정반대예요. 그리고 역대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외교관 출신이요, 원장이든 차장이든 와서 성공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먹고 놀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하는 일, 왜? 일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현 원장, 외교관으로서 얼마나 성공했어요? 외교부 차장도 하고, 국가정보원, 청와대 대통령실, 차장도 하고, 안 해본 건 없잖아요? 국방부 빼놓고는. 그렇지만은 그거는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거 대책,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요. 대책은 딱 하나예요. 김기현이 빨리 잘라야 된다. 요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아니, 환자가 병에 걸리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니, 암 걸렸다고 수술할 때 고통이 따른 데서 암 수술 안 할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따르지만은 수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원은 이 병적인 증상은 암보다도 더 심각하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지금 정보기관의 중요성이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거 큰 문제다. 이게 빨리 잘라내야 돼요. 예,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잘라내라. 제가 감정을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국정원이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기관을 갖다가 취임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인사 문제가 아주 실명까지 말이죠. 적나라하게 언론에 노출되는 이 상황. 도저히 이거는 못 갈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재판, 이재명 재판 이제 위중교사가 요즘 계속 나오는데요. 위중교사 재판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재판장 김동연 이거 수상하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신상관계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김동연이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김동연이 더 이상 이재명의 편향적인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 무슨 방법밖에 없느냐? 요거 여론의 비판, 압박밖에는 대책이 없다. 자, 그래서 위중교사도 말이죠. 지금 이제 본래 이게 병합 처리하려다가 여론 압박이 세니까 분리 심판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가 모 변호사가 어마어마하게 큰일 해갖고 모 변호사가 승리했다 하는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변호사의 주장은 이것도 왜냐? 저는 팩트를 중시합니다. 모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다른 재판부가 맞는 것이 아니고 그 변호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같은 재판장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변론안 취지하고 결론이 다르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대로 선고이 됐다. 이거 양심불량입니다. 양심불량. 예, 그래서 이번 심판은요.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거를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하는데 대장동하고 묶어갖고 세 건, 네 건을 같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띄어서 김동연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판사가 이렇게 한 것까지 여론 압박 크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제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빨리 이게 병합 선고할 수도 있고 결과를 분리 선고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지금 조선일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냐. 검찰하고 이제 변호인하고 또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많이 달라 이거예요. 왜 시간을 달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는 하여튼 최고 지금 위험한 지금 재판이 뭐냐. 위중교사 사건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유창훈이가 얼마나 이재명에 끼고 들어왔어요. 그런 유창훈마저도 위중교사는 이게 소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빨리 진행된 걸 막으려고 위중교사는 병합해라 이렇게 됐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 분량이 많아갖고 이거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는데 어제 이 김동연 재판장이 그거 시간 한 달이면 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동연이가 지금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내 전부 이재명 건데, 이재명이 뭡니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몰아세웠잖아요. 자, 그 몰아세우는데 앞장선 인간이 누구냐? 김만배라 이거예요.
김만배가 지금 신앙님하고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도 종용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김만배가 직접 이 가짜 허위 인터뷰를 배후 조정하고 다녔다. 이 내용이 처음으로요.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조우형이잖아요. 조우형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만배 위에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검찰에서 말이죠. 문재인 검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 이재명이 빼놓고 수사했잖아요. 그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찾아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김만배까지만 언론의 배후 총지휘자가 돼 있지만은, 아이고, 김만배가 약 먹었다고 혼자 합니까? 김만배도 점수를 따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 홍보수석도 해먹고, 그렇잖아요? 못 해먹을,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 출신. 이동관이가 지금 방통위원장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만배가 얼마나 정치적인 야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신앙님 뉴스탑만 아니라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 가짜 인터뷰 하라, 퍼뜨려라, 요렇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수사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안타깝게도요, 인요한 혁신위에서 지금 이제 불출마 윤핵관, 예,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92대 4천여 명, 4,200명 세과 시험거 혁신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도, 당 내부 일각에서도 윤핵관도 이제 손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복잡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윤심이 어디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윤심의 지향점은 결국은 특정인을 끼고 가느냐 안 끼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이기느냐, 이기는 판을 짜느냐 안 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 특정인을 챙기다 안 챙기다,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게 그러잖아요. 문재인이 능력 없고 실력 없으니까 지 멋대로 이념 정치하다가 쫓겨난 거 아니냐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5년 만에 쫓겨나면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 또는 측근의 인사들이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냐고요. 이재명 같은 인간이 아직도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인간이 1등 가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문재인보다도 더 악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그 초심에서 잃지 말아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5년 플러스 알파를 가는데 장애가 되는 인적, 물적, 이 인물은, 인적, 물적 장애물은 전부 제거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아니,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읍참마속. 예. 읍참마속을 하라. 지금 절체절명은 지금 위기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본 방송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렸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인사갈등 반년도 안 돼서 또 불거졌다. 파벌 다툼으로 가고 있다. 이게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파벌 다툼이라는 소리가 언론에까지 나오는 것은 제가 듣보잡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저는 그래요. 조직,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의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이건 기관장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이거 김기현이 빨리 내놓으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국내 그것도 보수 언론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일면통을 쓰고 있는데 출퇴근하는 맛이 납니까? 바로 사표 던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대행체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 1차장, 권준태 1차장에 감찰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1차장이 그 다음 대행권자거든요? 그러면 1차장도 여기 책임 있다. 그럼 나오지 말아요. 그러면 2차장, 여기 사진 우측에 있잖아요. 2차장이 권한대행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를 빨리 해야죠. 이런 이 국정원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그래서 나오지 말아라. 사표 냈다 안 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서 사퇴 낸 적 없다 그러는데, 이게 한 번 용서받으면 됐지. 이미 지난 6월 달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때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달라. 그리고 조직 정비를 해와라. 이 조직 정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경고 사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이건 대통령을 용맥인 거잖아요. 대통령 말이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근무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만둘 때 MB 대통령까지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모든 역대 대통령 제가 다 모신 거예요. 한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 내가 직접 모신 건 아니지만은, 예, 모든 대통령 밑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해왔어요.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생명적인 거, 원장이 신뢰를 받아야 돼요. 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신뢰받지만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때문에 그리고 국제 선진 정보기관들의 정보 영역이 없이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원장이 직접 타벌 다툼하고 있다. 인사 실패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번복하는 사례 이거는요. 전 세계 국가 이 정보기관 중에도 없을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사인하고 대통령이 사인을 또 다시 번복을 해요. 이거 책임이 누가 있냐. 김규현한테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임의 핵심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종찬 DJ 원장 때부터 이게 전 정권 사람들 몰아내면서 이게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때서부터. 그때부터 국사모가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수백 명이 잘려나갔다, 안 잘려나갔다, 보복한다, 안 한다. 그때서부터 법원에 인사 불복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동안에 조용조용하게 넘어왔는데 김기현 와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기 비서실장서부터 저도 저는 김승교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했는데 비서실장서부터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비서실장 인사 문제가 왜 그러냐. 직전 비서실장 맘대로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대통령실에 투서가 들어가고 진정서가 들어가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부터 이게 파동이 된 건데 원인은요. 누구 인사를 누구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첫째 국정원 인사를 할 만큼 국정원 내부도 모르거니와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에 1차장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 직무 감찰은 권춘택 차장이 해외 정보 업무를 하면서 이 기업체 관련 뭐 잘못했다 이거겠죠. 그래서 감찰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제가 아는 권춘택 차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만약에 이게 기사가 사실이라면 벌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러면 감찰하라 이거예요. 그런 기업체에 어떤 결탁 의혹이 있다. 그럼 감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찰을 하더라도 조용조용히 보안 유지를 해서 헌상화해서 감찰해야지 국가적 정보기관의 요원, 지휘고하를 방달하고 감찰받는다는 얘기가 더군다나 1차장은요. 해외 정보를 다루는 사람인데 해외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감찰받는다. 미국 CIA가 그럼 이런 데하고 지금 김기현 같이 엉터리 리더하고 국가 정보 협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래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인사 파동의 핵심은 전 정권에서 잘 나가는 문정권 인사들을 처리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단초가 됐고 거기에 불을 지른 장본인이 김기현의 비서실장이다.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비서실장을 잘못 쓴 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물론 더 들어가면 이제 비서실장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모든 책임은 김기현한테 돌아간다. 예. 그래서 김기현이는 빨리 내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전직 여기 신문에 나온 대로 보면은 여기 남규홍 전 1차장, 그 다음에 남주홍 전 이 경기대 교수죠. 국정원 1차장 출신 얘기. 그 다음에 또 남성욱, 그러고 보니까 다 남씨네요. 남성욱 옛날 국정원의 연구원 소장,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익명의 국정원 출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제가 보기에 우선 기강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중시해야 되고 정권 물갈이할 때마다 보복성 인사가 없어져야 된다. 등등 이거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게 인사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라 보니까 그리고 또 정권 인사마다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고 이념에 치우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6월서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 6월 29일 날 이런 당부를 하고 이 면직 처리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직무감찰을 실시해서 원장 교찰서까지 제기가 됐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이걸로만 하고 상황을 보면서 제가 더 자세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이 위증 조사, 수사 기록이 6건, 한 건당 500페이지씩 된다고 합니다. 통상. 그러면 3,000페이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움질이 말하자면 이제 검찰하고 변호인 측하고 이제 정면 또 충돌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재판은 항상 난장판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난장판이 되느냐? 이재명이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이거를 부인해야 되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검찰하고 부인 거짓말하는 변호인하고 안 싸우면 비정상이죠. 여기서는 싸워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건 13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월요일 날 재판이 열렸잖아요. 월요일 날 이 재판 준비해서 이건 분리하기로 했어. 딱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3,000페이지가 됐는데 이게 뭐냐? 위중교사의 핵심은 뭐냐면 KBS PD 사건이에요.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세 갈래길이 가려졌다. 위중교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거는 또 아주 복잡하고 길어요. 제가 이미 뭐 부분적으로 다 말씀드려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또 방송해 드릴게요. 요번에는요, 위중교사를 이 사건을 가지고 13일 날 재판에서 싸우게 된 것은 뭐냐? 이게요, 이제 위중교사는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2013년도에 결론, 2013년도에 KBS PD, 최모 PD하고 둘이서 짜고서 검사를 사칭했어요. 검사를 사칭했는데 그 당시 재판을 받았어요. 3심까지 가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3심까지 가서 이거는 PD 사칭한 게 맞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할 때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나 그거 억울해. 나 검사 사칭 안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이거 2013년도에 다 150만 원 벌금 받았는데 지금 와서 사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잖아요. 허위사실. 선거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허위사실. 바로 고발 들어간 겁니다. 그 재판이 진행돼. 그런데 여기서 또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끝나. 그러니까 그 핵심 인사님 김병남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을 말하자면 회유 압박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게 맞아. 이렇게 위증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로 끝나는 거예요. 1심 유죄, 2심 무죄 왔다 갔다 하다가 대법원에서 하여튼 무죄로 끝나버려요. 이게 사단이 된 겁니다. 이게 위증 교사 혐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장동 사건 나오면서 녹취록이 나오고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위증 교사를 이재명이 한 거예요. 김진성이 휴대전화에서 이게 다 나왔거든요. 왜 나오느냐? 김진성이는 대장동이 아니고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이하고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 김진성이도 백현동 로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사망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김진성의 핸드폰 포렌식에 봤더니 거기에 노홍판이 딱 들킨 거예요. 거기에서 위중교사 사건이 이제 막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김진성하고 이 위중교사 이게 이제 이 재판에 넘어갔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검찰 출수장은 이거 분리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정 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미 위중교사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 두 사람은 선거법 재판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재판 기록하고 위중교사 재판 기록이 거의 다 중복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김진성이하고 KBS PD 몇 번만 조사하면 조사받은 게 진술이 전부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이 뻔하다는 거죠.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000페이지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근데 여기에서 김동연 판사가 딱 즉흥으로 검찰 측 입장을 들어줬어요. 위중교사 수사 기록이 6건이면 변호인 한 달이면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딱 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죽어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다 결론이 다 나더라도 판사가 요거를 갖다가 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하고 묶어서 선고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선고해야만 2심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재명은 대법원까지 또 가잖아요. 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요. 실패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KBS PD 사칭 문제는 저기 했지만은요. 예. 그래서 PD 사칭 이거 경기도지사 이거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개가 무죄 판결 받아요. 대법원만 가면 다 이겨.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지금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선고를 미리 할지 별도로 분리 결정했을 분리 심판하니까 분리해서 선고할지 아니면 대장동과 같이 묶어서 할지는 그때 가서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압박을 세게 해가지고 김동연 하여금 왜 결론 났는데 끓이고 앉아있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바로 발표를 해야지. 그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판사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혈세로 봉급을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병합심리 하지 않았잖아요. 병합심리 안 했으니까 그 원리대로 바로 선고하라. 이 압박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법 쪽에서조차도 이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요렇게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KBS PD도 말이죠. 이거 그때 150만 원 확정받은 판결문 내용이 진실이다. 요렇게 KBS PD 최모 씨가 이미 밝혔어요. 요거는 어디 뭐 적당히 SNS에 올린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했고 당당히 2013년도 150만 원 받은 판결 내용, 이재명이 유죄, 검사 사칭한 게 맞아.
요게 맞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다음에 이 김진성이가 아예 그 휴대전화에 나온 거 요거 통째로 다 갖다 줬고 그리고 진술까지 법원에서까지 판사 앞에서 진술했어요. 내가 이재명한테 압박을 받았어. 위증하라고. 요게 고스란히 그래서 이재명이가 압박한대요. 야, 너 들었다고만 해. 예. 별의별 압박을 다 해주고 이재명이가 써서까지 줬어요. 써서까지. 요렇게 위증하라고 써서까지 줬어. 그러니까 이 김진성이가 그거 요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쓴 거를 고쳐서까지 줬어요. 요대로만 읽으라고. 그래서 요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떨어진 거야.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요. 지난번 2014년에는 유죄, 이번에는 무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증해갖고 무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뻔하다. 그러니까 조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 제가 어제 심야방송 할 때 했잖아요. 이거 판사가 맘만 먹으면 한 달이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 준비기도 한 달 후에 하느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해야지.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동연이 마음속에 재판 준비기일이 한 달인데요. 이제 재판 준비일 끝나면 본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할지 일주일에 한 번 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도록 압박을 가하라. 그 다음에 선고는 재판이 끝나면 바로 하게 하라. 예. 그리고 또 최후 심리까지 다 끝내놓고요. 선거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갖고 총선 끝나고 큰일 나요. 요거 압박을 제대로 가야 됩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금 23분 했는데 제가 9시까지 10시까지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만배. 요거요. 요거 생긴 꼴 할 것이면 저 눈동자 할 것이면 그냥 깃방백만 한 대 정말 때리고 싶은 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예. 이 끝까지 지금 입 안 열고 있는 인간 중에 하나가 이게 김만배예요. 예, 김만배. 이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이 사실. 요게 말이죠. 대장동 일당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조우양이가 얘기했어요. 조우영.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대선 조작 사건을 갖다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불러서 관련자들을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김만배를 직접 소환을 안 했어요. 왜?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부 그룹들을 갖다가 이 참고인들을 조사하지 않고 김만배 부르면 김만배가 말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관련자들 진술 증거 다 갖다 드리려도 거짓말하는 김만배는 이재명보다도 더 나쁜 독한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용희를 최근에 말이죠. 불러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김만배가 말이죠. 이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을 했다. 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말이죠. 이 대선 여론조사 공작에 김만배가 직접 개입됐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자세히 알려진 것은 김만배가 2021년도 9월 15일 날 신앙예비를 불러서 인터뷰했고 그게 대선 3일 전 뉴스타파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가 됐고 그것이 좌파 매체들인 KBS, MBC, JTBC, YTN, 한겨레, 경향신문 쫙 보도가 됐고 그래서 방송사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여기까지는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다른 언론 매체들의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영희를 조사해봤더니 하나가 김만배가 직접 허위 인터뷰를 하고 지시를 했다. 요거를 밝혀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서 이 화천대유의 일대 대표였던 이성문이도 김만배로부터 이런 허위 인터뷰 종용을 받고 인터뷰를 했어요. 다른 매체하고.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맨 먼저 유출이 됐어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이 정진상이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 모든 범죄 행위에 이재명이가 들어가 있는 범죄 행위는 반드시 정진상이가 끼어 있잖아요. 아니 대북 송금하는 것도 정진상이가 이완영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또 정진상이 개입이 안 됐겠어요?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성문이도 이 김만배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사를 딱 해봤더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한모 씨한테 딱 등문한 확보한 진술 내용입니다. 자 이성문 대표가 인터뷰가 이 보도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김문기 개발처장에서 이거를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있냐 어떻게 받았느냐 대장동 의혹이 생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답변 자료, 보도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를 만드는데 이 김문기 처장이 이걸 김문기 처장이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뭐 틀림없이 유동규나 뭐 김만배 직접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유동규나 아니면 정민용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영학이라든가 아니면 남욱 변호사, 예, 이런 사람들한테 받았겠죠. 관련 인사들, 예,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한테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되는데, 김문기한테 이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문기한테. 왜 받았느냐? 요게 대장동 사건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답변 자료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라는 얘기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쪽으로 가 있으니까 정리가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육하원칙에서 정확 얘기 아니고 몸통 이재명이 아니야. 윤석열 당시 중수 과장이야. 요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잘 됐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 이제 이 조의형 지금 이 답변 이 검찰의 진술 내용, 예,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한 혁신의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일종의 이제 91에 4,200명 동원, 이게 이제 새 과시를 보고 인용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중진 불출마, 윤핵관 불출마에 거역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 새 과시, 그리고 이제 그 장제원 의원도 그랬잖아요. 내가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겠다고 서울로 가죠? 가? 절대 안 가겠어. 가덕도 신공항도 해야 되고 산업은행 부상 이전도 해야 돼.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갖고 4,200만한테 막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요게 지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장제원 91의 관광버스가 촉발한 윤핵관 해체론, 그래서 혁신위하고 친윤 핵심 간의 정면 충돌 현상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는요, 이 수천 명을 동원한 장윤의 새 과시가 오히려 윤핵관이 당내 최대 기득권이라는 것을 증명한 꼴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친윤 기득권 해체가 혁신의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핵관은 이제 해체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핵관과 그 다음에 비윤핵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당내에서 뭐 나머지 이제 윤핵관 빼놓고 전부 다 비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당내 의원들과의 충돌이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는요, 윤핵관 대 그 다음에 인요한 혁신의 간의 대충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요,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도 어제 제주도 갔잖아요. 여기서 버스로 몇천 명을 동원했대지 알아서 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다.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한 것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지만은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요, 조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빨리 내놔봐.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거 굉장히 강도 높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장제원 의원과 인 위원장의 권력 투쟁 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윤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무조건 몰라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인요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던지는 것도 관계가 좋아야 던질 수 있다. 장 의원이 불출마 대신 용산에서 반대급부를 보장받았다면 오히려 쉽게 던질 수 있었을 텐데 현재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요, 고생한 분들이 불출마에 몰리는 것도 불안 면도 있고, 윤 정부가 다시 지지를 받고 총선 승리하려면 당이든 대통령이든 가리지 말고 희생하라는 분위기 속에 장 의원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핵관이 이제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 앞장서는 사람은 하태경입니다. 예, 하태경. 예. 자, 그리고요, 당내에서는요, 지난번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는 윤핵관으로부터 독립을 결심했다. 이런 당내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출마할 적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윤핵관들의 발언과 입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도 정치를 많이 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국정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거, 또 선거 참패한 거, 이런 현 여권의 모습은 결국 윤핵관의 성적표가 아니냐. 예. 요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이제 윤장의 불화설과 관련해서 최근 주변에
나는 윤핵관에서 빼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철규, 윤한호 그리고 박성민 의원도 윤핵관으로 꼽히고 있지만은 장권 의원에 비해서는 위상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하고요. 결국 총선 이후에 윤핵관과 친윤계 그룹 자체가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또 이 평가와 기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요, 이미 윤핵관과 거리를 두면서 윤핵관에 대한 희생 요구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친윤그룹에 들어가면 오히려 희생 대상으로만 지목이 된다. 그래서 과거엔 친윤 핵심들이 초선을 몰고 다녔지만 최근엔 그런 모습이 확 줄었다. 그리고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윤 핵심 그룹에 강압적인 줄 세우기에 당내 불만이 많았고, 혁신의 활동에 맞춰서 의원들의 공개적인 윤핵관 퇴진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핵관 이 해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지금 비명계, 친명계 이 갈등, 양상, 분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물론 국민의힘에서 뭐 분당까지는 당연히 안 가죠. 집권 여당인데. 그러나 일단 투쟁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김기현 국정원장 물러나라. 이건 리더십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김기현 지금 이 대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미에 가서 세게 얘기했어요. 지도부 물러나라는 것이 이건 책임 없는 얘기다. 절대 못 물러나 얘기했지만은요. 김기현 대표도 리더십을 확고히 발휘해서 윤핵관과 그다음에 그 비윤계 이 갈등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그래서 민주당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책임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형을 이제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더 늦으면요 김기현 대표도 실력 발휘 못해요. 아니 실력 발휘 지금 절체절명의 마지막 국면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안 와요. 김기현 대표도.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이름이 비슷하고 헷갈리는데 김기현이고 하나는 김규현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